세계 최대 코로나19 확진자 국가 미국이 화살을 중국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목표물은 중국의 삼성전자, 화웨이입니다. 이른바 반도체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질지 아니면 반사이익을 얻을 수 있을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슬기 기자. 네. 먼저 우리 최대 수출 업종 반도체 상황부터 짚어볼까요? 네, 코로나19 여파로 각국이 지금 경기 침체를 겪으면서 반도체 이 관련 수출이 한치 앞을 예상하기 어려운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네. 먼저 관세청이 집계한 5월 20일까지 수출 현황을 보면 반도체는 13.4% 증가했지만 휴대전화 등 무선 통신기기는 11.2% 감소했습니다. 네. 하지만 바로 지난달 수출 상황은 이와는 다른 모습입니다. 산업통상부 집계를 보면요. 4월 정보통신기술 ICT 수출액은 128억 8천만 달러로 전년보다 15.3% 감소했습니다. 네. 품목별로 살펴보면 반도체는 15%, 시스템 반도체는 13% 각각 줄었고 디스플레이 패널과 휴대폰 무려 28%, 37% 넘게 급감했습니다. 네. 물론 아직 이달 수출 집계를 좀 더 기다려 봐야 되겠지만 반도체 수출폭이 불과 한 달 사이에 30% 가까이 왔다 갔다 하는 건 다소 이례적인데요. 네. 그만큼 업황이 불확실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권세욱 기자, 네. 정말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요. 네. 이런 와중에 삼성 이재용 부회장이 중국 출장을 갔다 왔다고 하는데 왜 간 겁니까?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지난 18일에 중국 산시성에 있는 시안 메모리 반도체 공장을 방문했는데요. 네. 공식적인 방문 일정을 보면 산시성 반도체 공장을 점검하고 현지 정부와 협력을 확인하는 것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방문 시점이 절묘합니다. 미국과 중국의 반도체 전쟁이 시작되고 중국 최대 정치 행사인 양회를 앞두고 출장길에 오른 겁니다. 그렇군요. 이 때문에 이 부회장이 코로나19 사태와 미중 갈등에 대한 대책 마련을 하기 위해서 방문을 했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 부회장은 한중 외교 당국의 협의로 이번 달부터 시행된 기업인 입국 절차 간소화 절차를 통해서 현지에서 2주간 의무 격리 조치 없이 일정을 소화했습니다. 네. 또 귀국 직후에도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자가격리 조치 없이 경영 활동에 복귀를 했습니다. 권 기자, 네. 미국의 화웨이 제재 내용 좀 더 쉽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네, 이번 제재는 화웨이의 반도체를 위탁 생산해서 납품하는 업체가 타깃인데요. 네. 이 위탁 생산 업체가 미국 업체가 아니어도 미국의 기술이나 장비를 쓰면 미국 정부의 허가를 받으라는 제재입니다. 네. 화웨이는 자사 제품에 맞게 설계한 반도체 칩을 위탁 생산을 하고 있는데 이 네. 업체를 파운드리 반도체 회사라고 합니다. 네. 그런데 이 업체가 미국 제품이나 기술이 적용된 장비를 사용을 하면 미국 당국이 미리 허가를 받으라는 겁니다. 권 기자, 그러면 네. 화웨이에 납품을 하는 반도체 칩을 납품을 하는 회사가 중요한데 네. 이 회사들은 어느 정도 지금 미국 장비와 기술을 쓰고 있나요? 화웨이에 납품하는 파운드리 업체들의 장비 제작에 미국 기업들이 직간접적으로 관여를 합니다. 사실상 화웨이가 거래하는 모든 파운드리 업체가 규제 대상이 됩니다. 네. 예전에는 미국 기술 관여가 25% 이하면 허용이 됐는데 앞으로는 이런 샛길마저 철저히 차단을 한 겁니다. 전 세계 반도체 장비의 50% 정도는 AMAT, 램, KLA 탱코 같은 회사에서 공급을 합니다. 미국의 소프트웨어가 들어가 있는 반도체 장비를 TSMC는 사용할 수밖에 없어요. 그 장비를 사용한 제품은 중국에 팔 수 없다. 즉 화웨이의 AP는 생산할 수 없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한 것이죠. 권 기자, 미국의 화웨이 공격 과거에도 있었죠. 과거와는 이번 제재가 어떻게 다른 겁니까? 네, 미국 정부는 지난해 5월 안보를 이유로 해서 미국 기업이 화웨이에 반도체 부품이나 소프트웨어를 공급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네. 이번 제재는 이걸 전 세계로 넓힌 겁니다. 그동안 화웨이는 미국의 반도체 부품 업체인 퀄컴, 인텔 등으로부터 공급이 끊기자 세계 1위 파운드리 업체인 대만의 TSMC와 손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이번 추가 규제 조치로 이마저도 막히게 된 겁니다. 네, 조슬기 기자. 네. 이런 제재가 나온 배경 한번 짚어보도록 할까요? 이번 조치, 트럼프 행정부가 코로나19 관련해서 중국을 맹비난하는 공세, 이런 와중에 나온 것이죠. 그렇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 아시다시피 코로나19의 지금 전 세계적 확산과 관련해서 그동안 중국 책임론을 꾸준히 제기해왔습니다. 코로나19 발원지인 중국이 사태의 심각성을 은폐한 탓에 지금의 참극이 빚어졌다는 건데요. 트럼프 대통령 발언 직접 들어보시죠. This should have never happened. This came from China. It should have been stopped in China. 조 기자, 두 나라 간의 갈등이 국제기구로 확대됐죠.
네, 코로나19 대응과 지금 책임론을 둘러싼 미국과 이 중국의 갈등, 세계보건기구 WHO 총회에서도 지금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화상으로 진행된 총회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코로나19 정보를 투명하게 공유했다며 지금 전 세계적으로 제기하고 있는 중국 책임론을 반박했습니다. 中方始终本着公开、透明、负责任的态度，及时向世卫组织及相关国家通报疫情信息。 네, 또 그러면서 앞으로 20억 달러 규모의 국제 원조를 제공해 개발도상국의 이 코로나 극복에 쓰겠다며 국제 여론 달래기에도 나섰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 WHO를 향해서 중국의 꼭두각시라며 맹비난했습니다. I chose not to give a statement. I think they've done a very sad job in the last period of time. And they're a puppet of China. 이어서 WHO가 친중국 성향을 개선하지 않으면 자금 지원 중단은 물론 나아가 탈퇴까지도 고려하겠다고 엄포를 놨습니다. 그런데 이 네. 트럼프 대통령 앞서서 아주 강경 발언을 했어요. 이 중국과의 관계를 아예 끊을 수도 있다. 이런 발언을 했었죠. 네, 말씀하신 이 문제의 발언,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나왔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오는 11월 대선을 앞두고 오바마 전 대통령과 바이든 전 부통령을 비난하는 과정에서 튀어나왔습니다. 네. 중국이 미국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전임 행정부가 그간 방치해왔던 건데요. 당시 인터뷰 발언 들어보시죠. Cutting relations with China. What would that look like? We'll see. We got a lot of things going with China. We're not happy about China. I will tell you that. 그러면서 중국과 모든 관계를 끊는다면 5천억 달러, 우리 돈 614조 원을 아낄 수 있다고 말했고요. 앞서 미 증시에 상장된 이 중국 기업에 대해서 엄격한 회계 기준을 요구하는 방안도 언급했습니다. 이런 이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 때리기는 코로나19 대응 비판 여론을 외부로 돌리고 또 반중국 정서를 한층 자극함으로써 지지층을 결집시키려는 대선 전략이다, 이런 평가를 낳고 있습니다. 이런 미국의 잇따른 중국 때리기, 여기에 대한 중국 쪽 반응은 어땠나요? 한마디로 미국이 제정신이 아니다, 이렇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관영 매체죠. 항구시보는 이 미 대선을 코앞에 둔 트럼프 대통령의 광기,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중국의 반격 역시 점점 구체화되고 있는데요. 코로나19 피해 소송을 처음 제기한 이 미국 미주리주에 무역 제재를 가할 것이란 중국 언론 보도가 나왔고요. 또 애플 등 미국 기업에 대한 보복 조치 가능성도 거론됩니다. 조 기자, 이 정도면 코로나발 미중 대립, 경제 전면전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엿보이는데요. 맞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상황을 보면 그렇게 확산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보입니다. 중국과의 관계를 모두 끊겠다고 앞서 발언했던 이 트럼프 대통령, 트위터에서 미국을 비난한 중국 정부 대변인을 향해 미친 사람이라고 막말을 했고요. 네. 또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이 중국을 악랄한 독재 정권이라고 독설을 퍼부었습니다. 또 중국이 극도로 예민해하는 이 타이완, 또 홍콩 문제까지도 거론했습니다. China's been ruled by a brutal authoritarian regime, a communist regime since 1949. 그러니까 11월 미국 대선이 다가올수록 이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 때리기는 강도를 더할 것으로 보여 이런 관측에 힘이 실리고 있는데요. 중국 관영 매체들도 미국이 화웨이 제재 조치를 실제 실행에 옮기면 바로 보복에 나설 거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광기, 미친 사람, 독재, 오고 가는 말이 정말 험악합니다. 네. 권 기자, 그러면 좀 궁금한 것이 당사자, 그러니까 화웨이는 미국 제재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내놓고 있나요? 네, 중국 화웨이는 지난 18일 성명을 통해서 화웨이 한 기업뿐 아니라 전 세계 관련 산업에 심각한 충격을 가져올 것이라며 날을 세웠습니다. 또 중국 매체에 따르면 위청둥 소비자 부문 최고 경영자는 진들과의 SNS에서 사이버 안보는 핑계에 불과하다. 관건은 화웨이가 미국의 기술 패권에 위협이 되고 있다라는 것이라고 비판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권 기자, 화웨이 입장에서는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졌는데 과연 대체 공급선을 확보하느냐, 네. 이 문제가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중국은 미국이 화웨이 제재 조치를 발표한 날 토종 파운드리 업체인 SMIC에 대규모 투자를 했습니다. 네. 정부 주도의 펀드를 통해서 22억 5천만 달러, 우리 돈 2조 8천억 원 가량을 투입하기로 한 겁니다. 하지만 SMIC는 TSMC나 삼성전자와 기술 격차가 커서 아직은 역부족이라는 설명입니다. TSMC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중국 로컬 업체, 예를 들면 SMIC를 대체하는 노력들이, 다만 그 수준이 아직까지는 TSMC에 비해서 기술력이라든지 양산 능력이 많이 비춰지기 때문에 타격을 완전히 피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대체되는 다른 공급자들을 물색하려는 노력들을 통해서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방향으로. 권 기자 설명을 들으니까 지금 중국 자체적으로는
반도체를 조달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네. 이렇게 지금 말씀을 주시는데 네. 그렇다면 미국이 이런 조치를 취한 이유 일부에서는 포스트 코로나 경제 패권, 세계 경제 패권을 놓은 어떤 노림수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어떻게 설명할 수 있나요? 네, 트럼프 행정부는 최근 제조업 생산 시설을 자국 내로 불러들이는 리쇼어링을 주도를 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반도체는 첨단 산업의 핵심 부품인데요. 트럼프 행정부는 코로나19를 계기로 글로벌 공급망의 취약성이 노출이 되자 반도체 자급 국산화를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즉 첨단 반도체를 생산하는 아시아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나아가 중국의 반도체 굴기를 견제하려는 의도로 풀이가 됩니다. 화웨이가 AP 칩을 만들 수 없게 되니까 화웨이의 스마트폰 사업이 어려워지게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지금 견제를 해서 5세대 이동통신 기반의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미중의 IT 패권을 미국에서 가져가겠다는 그런 의도인 것입니다. 미중 간 반도체 전쟁으로 가장 우려되는 건 결국 우리 업체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어떤 영향을 줄까 이 부분인데요. 네. 어떻게들 예상하고 있습니까? 네, 세계 통신 장비 시장 1위 그리고 스마트폰 2위인 화웨이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게 큰 손입니다. 지난 2018년 기준으로 연간 12조 원을 납품받는 주요 고객사이자 동시에 경쟁사입니다. 일각에선 우리 기업이 반사 이익을 누릴 수 있을 거라는 관측도 나오지만 다른 견해도 있습니다. 화웨이의 통신 장비 생산에 차질이 빚어지면 코로나19로 위축된 판로가 더 악화될 것이란 우려가 대표적입니다.